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공부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가지고 요즘에 너무 좋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SF 영화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미래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챕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SF 영화라고 했을 때 주로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면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외계인, 우주여행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배경으로 한 그런 미래 배경 영화를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작이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어떤 IT 혁명이 일어났다면 이 영화에서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시한 인물이 이제 할리데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이제 천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VR 안경을 일상 속에서 쓰면서 가상현실을 여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10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춤 연습을 할 때나 뭐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다 VR 안경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이제 피자 배달을 할 때에도 드론을 가지고 피자 배달을 하고, 그래서 이 첫 10분에서 미래 풍경을 매우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어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은 아, 미래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죠. 이 감독의 어떤 야심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많은 SF 걸작이 많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만의 어떤 캐릭터와 색깔이 담긴 아주 좋은 미래 배경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포인트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그려지는 미래 사회의 풍경을 보신다면 너무나도 재밌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좀 시각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어떤 드론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일상에 찾아온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화의 중요한 주제인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점들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20세기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영화가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20세기의 대중문화의 레퍼런스를 이제 영화의 중요한 코드로 삽입을 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고 어떤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찾는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 젊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가 발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샤이닝이라든지 킹콩, 사탄의 인형 뭐 이런 영화의 코드들이 이 영화에 중요한 또 레퍼런스로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가상현실을 창조한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잘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천재인데 그 캐릭터를 묘사한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 자신과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연 아주 거대한 신과 같은
인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그의 어떤 축 처진 어깨, 그의 어떤 어두운 내면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할리데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본다면 이 영화를 더 깊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가상현실을 묘사한 장면이 대부분인데 또 간혹 이제 일상의 장면도 묘사하는데 어떤 그런 컨트라스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결말에서 보여준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본다면 이 영화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영화가 우리 시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요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를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상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키워드를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제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상이 현실이 된 시대, 그러니까 복사된 세계가 실제 세계보다도 더 현실 같은 그런 시대를 바로 시뮬라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 영화, 가상세계 영화와 비교해서 본다면 더 풍성한 감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계가 아톰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 디지털의 세계, 비트의 세계, 이 두 세계로 있다면 이제 비트의 세계가 더 비중이 커지는 것이죠. 아톰의 세계가 비트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가 완전히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그런 세계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바뀌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개념과 함께 이 영화를 본다면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VR은 이미 이제 현실 시장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슈퍼나 백화점에 갈 일이 없고, 심지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VR이 많이 섭렵되고 있고, 상업적인 분야,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VR 기술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VR 시대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본다면 가상현실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시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제이죠. 또 영화적 소재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공지능은 또 빠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세돌 씨는 자신이 당연히 이제 바둑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에서는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바둑을 잘 둬서 이제 당황했다고 하죠. 그래서 겨우 1승을 거두고 4번인가 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그래서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이제 그녀, 허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 근미래의 시대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사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결혼을 했었지만 아내와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럼 그에게 한 존재가 찾아오는데 바로 인공지능 OS 기술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한번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그걸 한번 집에서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다가 점점 그녀와 OS와 가깝게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그려지는데 그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옵니다.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뉘는데 이 영화에서 그녀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죠.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고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수동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영화적인 설정이죠. 현실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으니까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강한 인공지능의 OS로서 이제 그녀가 등장을 하고 이 남자 주인공은 OS인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이제 가짜 사랑인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인공지능의 목소리 역할을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했다는 지점입니다. 목소리로만 이 영화에 등장을 하고 매우 인간적이면서 매우 이제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연기를 해서 이 영화의 매력을 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흥미로운 장면이 많은데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이제 데이트 장면이죠. 사람과 인공지능, 육신이 없는 그 인공지능과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과 이 OS와의 데이트 장면, 이 데이트 장면이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흥미롭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남자는 이 그녀에게 빠져들어갑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오직 목소리로만 들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녀와 점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서로에게는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와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남자와 아내와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중요한 또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남자에게 묻죠. 사귀는 사람 있냐고 묻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OS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도 당황해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죠. 자기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사람이 아닌 OS라고 하는 점을 이 아내가 듣고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이제 화를 내죠. 그리고 남자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당신은 진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정말 짠하다. 그녀의 성숙하지 못함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 갈등, 이 대화, 이것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사랑한 OS와의 그 감정, 그것이 과연 진짜 감정인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한 과학자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모든 발명품은 인공지능의 몫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시무시하기도 한 것이죠.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인공지능은 또 예술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을 하면은 조금 수학적인 데이터만을 표현하는 그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소설까지 쓰고 문학상 1차 심사까지 통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과학자는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과학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충돌의 의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문제는 역시 실업 문제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화되면 인간이 갖고 있던 직업들이 또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나의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영화 그녀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면은 더 근원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지금의 인공지능 로봇에 비하면 좀 과거 기술이지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또 자동화된 급식기계를 이제 도입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떤 비판 없이 막 수용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가를 공장에서 급식기를 그에게 실험하는 장면에서 인간의 기술의 관계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던 타임즈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과연 우리가 미래를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와 식빵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보여줬더니 인공지능이 강아지와 식빵을 이제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는 그 로봇이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분하는 강아지와 식빵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실험들을 볼 때 과연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답이 정확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로봇이 더 잘하겠죠. 하지만 창의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로봇이 인간을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의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는 영화였다면 이거는 이제 BBC에서 제작한 6부작 드라마인데 Years and Years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역시도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근미래의 미래 풍경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도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제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좀 대인기피증처럼 보이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소녀예요. 그래서 그녀가 미래를 맞이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현실 부적응자였던 그녀가 미래를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막 섭렵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지만 그 지점, 미래 기술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포인트를 본다면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고 미래에 저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도 추가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어떤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이제 서로 혼합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간의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 Years and Years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직접 드라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소재가 매우 허무맹랑한 그런 소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도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를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바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의 SF 영화와 달리 외계인의 방문을 매우 사실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매우 섬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여서 이 영화를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이제 지구에 방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행 물체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고 마치 이제 달걀 모양의 그런 비행 물체가 지구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영화와 달리 공격적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방문자인 것처럼 혹은 과학자인 것처럼 혹은 여행자인 것처럼 이들이 조심스럽게 지구에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는 또 인간의 태도도 굉장히 흥미롭죠. 처음엔 두렵지만 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언어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녀와 그리고 물리학자 남자 주인공이 함께 이제 외계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또 매우 사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의 언어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인간은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 과정들이 매우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공부도 많이 되고 우리가 미래를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언어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고 인간의 언어가 매우 선형적인 것과 달리
이 영화에서 이제 외계인의 언어는 매우 입체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독특한 형태의 언어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흥미롭습니다. 이 외계인의 언어가 또 영화라고 하는 형식과 맞아떨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적인 즐거움도 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외계인이 등장한 영화에서 막 싸우고 공격하고 이런 방식의 서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과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외계인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이 마치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보여지는 지점도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외계인은 때로는 신과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극장에서의 피사체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매우 입체적인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직접 이 컨택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우주를 배경으로 한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영화들을 본다면 우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상상력을 깨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좀 추천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3년 전부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계속 등장했는데 먼저 그래비티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등장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화를 제일 잘 만든다라고 소문난 그런 감독들이 이렇게 미래를 배경으로 한 특히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관객들에게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10대 때 만났다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너무 좋은 SF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흥행한 것과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 또 이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스타 과학자가 로켓을 세상에 날리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먼저 그런 상상력을 깨워주고 그리고 현실이 그 영화를 닮아가는 그런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퍼스트맨처럼 반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그것이 매우 낭비이기도 하고 매우 한 인간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도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는 퍼스트맨이라고 하는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이기도 하고 반면에 인터스텔라처럼 긍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점을 보여주는 그 영화도 역시나 좋은 영화죠. 그래서 퍼스트맨과 인터스텔라는 조금은 가치관적인 면에서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둘 다 매우 좋은 SF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편을 같이 본다면 토론거리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SF 영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볼 때면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갱의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도대체 미래에 어디로 가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본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학자와 과학자와 이 시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토론할 수 있고 더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다양한 SF 영화들을 이 시간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네 리터러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SF 영화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네 리터러시이고 영화 읽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만의 어떤 재미난 키워드를 가지고 좋은 영화를 고르고 영화를 감상한다면
더 풍부한 영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 향상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좋은 영화 한 편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우도 많죠. 시네 리터러시 공부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한다면 영화를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